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장 초반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 시장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현재 시간 0.56% 오른 5,5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 전반에 파란불 켜내면서 1.7% 내린 1,1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에서 부진에도 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5,5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하락 전환하며 부진한 모습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며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장은 잠시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50선을 내준 뒤 1,120선까지 내려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1,1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동반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7,7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폭이 장중에 줄어들면서 현재 시간 200억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7,8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순매도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4,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000억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현재 시간은 0.54% 내린 1,49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해상 운임이 상승하자 해운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는 등 글로벌 운송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해상 운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틱 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중동에서 중국을 잇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초대형 유조선을 기준으로 348.9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에 비해 55.3% 급등한 수치로 연초와 비교해서는 7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34.2%와 LNG 교역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간 해운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흥하해운이 23.5%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2,890원 선 지나가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12.5% 가까이 오르면서 2,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동 지역의 알루미늄 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알루미늄 바레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부지 알루미늄 재련소에서 단계적인 생산 중단을 시작했고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원자재 재고를 보존하고 공장의 타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타르와 바레인 등 중동 지역의 금속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했다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톤당 3,500달러를 돌파했으며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간 알루미늄 관련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사마알루미늄이 6.2% 오르면서 4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1% 넘게 오르면서 1,6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아시아 소재 선사와 8,2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열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8,237억 원으로 2024년 매출의 5.6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6건, 누적 금액으로는 5조 320억 원의 공급 계약을 공시했고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28년 하반기까지 HD 한국조선해양에 인도될 예정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53억 4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22.9%를 달성했고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10척과 컨테이너선 20척 등을 포함해 총 43척을 수주했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 섹터가 일제히 부진을 보이면서 HD 현대중공업도 무거운 모습 보입니다. 현재 시간 1.34% 내린 5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중동 리스크 부담 속에서 엔비디아의 GTC 2016 그리고 미국의 3월 FOMC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에 맞는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FOMC 회의가 일단 미국에서 열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GTC,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이야기도 저희가 잘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뭐 이런 반도체나 전반적인 시장의 금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란 전쟁 상황이겠죠. 뭐 어떻게 된다, 뭐 끝난다, 안 끝난다 이런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에 판단해서 저희가 뭐 아니면 도식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흐름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인 뭐 무슨 어디서 사고가 났고 어디서 폭격을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란이 지금 전쟁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뭐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미국과 이란 과연 전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전체적인 전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뭐 카라그 섬을 폭격을 하면서 뭐 석유 정제 시설은 놔뒀는데 카라그 섬에 있는 그 이란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거기에 해병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해병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란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란이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뭐 주변 국가의 미사일도 200발, 300발 막 쐈다라고 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매우 강경한 메시지로 이란이나 이스라엘 혹은 서방 국가들에 대한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서 한 3월 초 그리고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란의 입장이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이면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지가 얼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이란이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막겠다, 클로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저희가 발췌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문 닫아버리겠다, 클로즈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는 could regulate라는 표현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3월 10일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는 한 단계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톤 다운된 그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공세, 아예 해협을 막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통제를 할 수 있다. could regulate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단계 그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죠.
자, 그 다음 뉴스들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난주 후반 정도 되니까 이란의 입장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전면 봉쇄하겠다라는 그동안 강경한 입장에서 전면 봉쇄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선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발췌하면 3월 1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틀이 더 지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3월 14일에는 이란 외무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뉴욕타임스에서 발췌해서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선 또 뭐라고 했냐?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클로즈하겠다라는 표현이었다가 이제는 미국이랑 이스라엘만 빼면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란도 입장이 선회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란도 강경한 메시지에서 일단은 조금 톤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나온 뉴스는 중국의 배가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그러니까 물 속에 이 바다 속에 빠뜨려서 설치하는 지뢰 같은 거죠.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란과 아주 친한 중국의 배가 지나갈 때 기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면서 전면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시장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내놓는 이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 이란도 이제는 전쟁에 조금 지쳐가고 있고 부담을 느껴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호르무즈 해협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체크해드렸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지난주에 제가 3월 10일 날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상황입니다. 배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려는 배들이 줄을 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주변에 그다지 많은 배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지난주와 확연하게 다르죠? 많은 배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에도 그렇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지난주보다는 확연하게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많은 배와 많은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할 수 있을까요?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고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바빠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란에 대해서 강공을 계속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트럼프도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메시지가 많아지고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어떤 일들을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일단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지금 미국이 대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란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아하니 이란이 하는 그 분위기를 보니 아직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 4월 초에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해봐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좀 미루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던졌고요. 이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조를 압박하는 카드를 던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플러스 2개 국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군 함정을 보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꼼꼼하게 기억할 거랍니다. 이 7개 국가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 내가 기억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배를 보내면 우리도 배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에게 이 북한과 관련된 카드도 꺼내고 있다. 주말 사이 또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참모들에게 북미 대와 관련된 조치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출구 전략에 동조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란도 지금 전쟁에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트럼프도 지금 전쟁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뭔가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뉴스들을 잘 한번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쟁인데 금값이 오르지 않았다. 중동에서 포성이 울렸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주 동안 금값은 약 3% 떨어졌고 금 가격도 온스당 5,000달러 초반대로 밀렸다. 은과 백금, 팔라듐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미 국채 수익률 매력이 부각되자 귀금속 시장에선 차익 실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자금은 어디로 향했나?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약 8% 상승하며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당해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성 장세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국면에서 전통적 안전자산 대신 다치지 않는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 셈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원 파트너님은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업종 테마를 골라 주실지 시장에서 돈 되는 테마 바로 또 선정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전 기자재 업종 테마를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지만 원전 관련된 테마주들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전주들이 꽤나 좋았고요. 자, 원전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엮이고 있어요. 에너지가 지금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의 사용률을 좀 높이겠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국내 원전은 네.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 건설 시작을 하면서 국내 시장이 열렸습니다. 네. 대형 건설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한 10년 동안 먹거리가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내수 시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 모두 실적들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아질 거고요. 또 국내 노후 원전을 폐로하고 또 이거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전을 대형 원전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기존의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게 됐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또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원전 르네상스라고 부르면서 대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에 들어갈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원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과 또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전을 한꺼번에 짓는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한 그 돈을 이런 원전 분야에 투자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주들 뭐 좋은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엮이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역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원전주? 네, 뭐 원전주 하면 예전에 또 이 시간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은 턴키로 받아서 그 밑에 뭐 두산에너비티나 이런 BHI나 이런 업체들을 그 발주를 줘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원전 기자재라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원전 제어 예측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이 원전을 운전하는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원전에는 이 우리 기술이 거의 독점적으로 제어 예측 기술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은 원전, 대형 원전을 지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회사였죠. 그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원전, 노후 원전을 해체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제어 예측기를 통해서 이 원전이 안전하게 해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말은 예전에는 원전을 만들 때 맨 끝단에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처음 시작해서 노후 원전을 해체할 때 처음에 돈을 벌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거쳐서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술하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 원전을 안 할 때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할 때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쪽에 진출했습니다. 방산 쪽에서 현대 모템에 들어가는 장갑차용 이 랜슬러 타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군용 장갑차를 보면 그 펑크가 나도 몇 킬로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만듭니다. 특수한 타이어인데요. 그 타이어를 독점적으로 현대 로템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주 대형 공장을 새로 지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방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우리 기술투자는 5,000원부터 지금 24,000원, 25,000원대까지 계속 주기차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00%가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해상풍력 그러니까 하부 설치선이라고 그랬는 누리바람 1호를 다른 그 외국 업체로서 샀습니다. 사면서 해상풍력 사업에도 뛰어들었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시장들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투자는 앞으로 상방이 열려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우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우진은 산업용 계측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계측기는 이 원전에 들어갑니다. 원전 건설할 때 한번 거기에 들어가고 원전이 이 안에서 방산이라는 게 내부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는 기기다 보니 이 기계 수명이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됩니다. 2년, 3년마다 이 기기들을 교체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진은 꾸준히 한번 이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가 되면 꾸준히 수익을 받게 되죠. 처음엔 설치할 때 돈을 벌고 나중에 유지보수에 또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올해부터 이제 세울 3호기, 4호기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계측기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 계측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부터 발생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나리오 3호기, 4호기에도 이 회사가 이제 계측기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우리가 이번에 수주했던 여기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부품, 그러니까 이 계측기들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계측기도 최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원전 르네상스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 우진과 우리기술 역시 두 가지. 원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이 직접 시공하는 회사도 있고
뭐 우리가 완전 늘 대장주로 생각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그 밑단에 원자재, 기자재를 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탑픽 종목을 골라볼까요? 원전 기자재 관련해서 네. 탑픽은 뭘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 공기 압축기 분야에서는 1위를 달리는 업체입니다. 압축기요? 이 업체가 바로 한신기계라는 업체죠. 한신기계. 네, 한신기계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 공기 압축기 분야에서 우리 공기 압축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회사가 이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듣는 건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원전들에 대한 이 회사의 공기 압축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원전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똑같은 볼트 너트라도 원전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내구성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산업체에서 산업 그 현장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가 한 개에 뭐 100원 정도 한다면 이런 그 원전에 들어가는 거의 1,000원, 10배 이상의 가격을 받죠. 이 공기 압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신기계가 납품하는 이 공기 압축기는 한두 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원전마다 수십 대가 또 수백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이 설치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유지 보수도 역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한신기계는 저 SMR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도 연구 개발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신기계가 이 원전이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시장 자체가 변화되는데도 적응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신기계를 좀 보셔야 되고 매수가를 일단 5,000원 정도에서 보시면서 5,000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신기계 공기 압축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전에 또 이게 많이 들어간다, 더 비싸게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종목, 탑픽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신기계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돈 되는 섹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태원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역시 뭐 전력기기 업종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전력기기는 계속 좋다. 너무 좋고 AI도 그렇고 지금 또 원전과 또 뭐 엮여 있는 것도 하지만 에너지 관련된 전력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전력기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대형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네.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이 문제는 독일은 그 변압기를 그 적게 납품을 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 말 뜻은 제때 기업들이나 산업체나 여기서 원하는 이 초고압 변압기를 제때 납품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독일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제때 납품을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효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그 업체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변압기나 또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성장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계속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해외에도 직접 나가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운때가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뭐 미국 시장 진출하면 요즘 많이 되는 게 뭐 트럼프의 관세다 이러는데 이 변압기 시장은 특이하게도 특히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초고압 변압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관세를 부담합니다. 이 말뜻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나 납품에 대한 이런 헤게모니 또 결정권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들은 아직도 이 전력 확충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전히 늦지 않았다. 전력기기 여전히 뭐 신고가 행진을 펼치지만 지금도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시겠죠. 자, 그럼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황제주. 이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네. 네. 효성중공업은 말 그대로 이제 초고압 변압기도 만들고 그거 외에 전력기기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 전력 관련된 산업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이 업체는 아파트 건설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내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왜 이걸 이 효성그룹에서 효성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안에 사업부들을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하면서 이거 만들 때 왜 이 아파트 건설 같은 걸 효성중공업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이게 미분양이 나면 전체 수익을 일부 갉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의 주력 사업인 이 중전기 분야는 확실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220만 원, 뭐 250만 원까지도 올랐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황제주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가만히 보시면 사업보고상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여기서 수주량이 나옵니다. 수주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매출액이나 또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그 실적이 찍히는 건 이미 만들어 납품을 해서 잔금까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 회계에 반영한 거지만 수주량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을 벌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 이 회사의 그 수주량을 보게 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도 효성중공업은 시장에서 수익을 계속 늘려갈 것이고 그 늘려간다는 건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100만 원 때도 그런 말이 나왔고 150만 원 때도 그 말이 나왔고 지금 200만 원 할 때도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뜻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미국 현지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의 관세에 좀 자유스럽게 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부분은 이 관세를 그 사용처에서 내줍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멤피스에 공장을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LS 그룹의 중전기 분야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말 그대로 이제 그 중전기 분야의 고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유타와 텍사스주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건 트럼프 관세로부터 자율수원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전기 분야에서는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갖고 있어야만 수주량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초고압 변압기의 수주 잔고가 약 2조 6,976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뭐 비싸다고 해서 가격이 뭐 몇십만 원 한다고 해서 못 담는다. 그러면 수익 내기는 어렵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두 가지를 봤고요. 자, 탑픽 종목으로는 그럼 뭐 볼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사면서도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수익성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고 또 성장성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잘 팔고 있으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회사를 보시고 특히나 이 회사가 이 텍사스에 보시면 루틸 BESS라고 이 배터리 ESS 분야에 진출을 해서 여기서도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ESS라는 새로운 시장도 뚫어서 그만큼 또 새로운 신사업으로 또 새로운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 HD 현대 일렉트릭은 아직도 성장성이 남아있는 즉 성장판이 열려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말한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네. 황제주가 되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가격에 부담들 갖지 마시고 편입을 하셔도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자, 매수가는 9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2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좋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함께 끌고 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으니까 전력기기 관련주들 한번 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르그섬 폭격 이후에도 이란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중부 지역이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 UAE, 사우디, 바레인도 잇따라 요격에 나섰다. 바레인은 개전 이후 미사일 120억이 드론 21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도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이유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국은 신중한 태도다. 일본은 독자 판단을 강조하며 즉각 파견에 선을 그었고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즉답을 피했다. 프랑스와 영국도 방어적 태세 유지 입장만 밝혔다. 한국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은 확대되고 있지만 동맹의 결단은 유보된 상태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겹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 막혀나와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탄력을 높이네요, 오히려. 장중에 지금 방송 시작할 때쯤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5,540포인트 근방까지 1%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아무래도 조금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좀 선전했다가 오늘은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상승세, SK하이닉스는 5%나 지금 넘게 올라오면서 95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이고 수급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끌고 온 종목들, 일단은 현재까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왜 랭크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SK하이닉스는 워낙 저희가 또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167% 여전히 상승세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대로템은 또 거기에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 5%대 하락세. 알테오제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티 일단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랭킹 체크 좀 해주실까요? 예. 그 SK하이닉스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데 네. 그 오늘처럼 이제 유가가 100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네네.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유가만 보면 이제 안 좋은 뉴스가 터져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서 90% 정도의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그 나갈 수 있는 하르그 섬을 갖다 폭격을 하면서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란을 적극적 압박을 했지만 그 전에 왜 폭격 안 했냐? 지금의 이런 정보하고 그 다음 이런 정보가 들었었을 때 어느 정도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먹여 살 수 있는 젖줄을 남겨놔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폭격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판사판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봐줄 여지가 없다라는 시그널로 하면서 폭격을 하는 바람에 유가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시작하면서 그 폭격을 했을 때 유가 100달러 돌파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급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폭격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로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전에 보셨다시피 5% 넘게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바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누가 뭐래도 요즘 가장 먼저 봐야 되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목표가는 최근에 이런 전쟁 상황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170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하르그섬 폭격하기 이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들, 웨스턴 디지털들이 또 같이 올랐습니다. 네. 그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면 결국에 이제
그 웨드부시의 어떤 리포트 때문이라 보이는데 웨드부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아니 그 마이크론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범용 드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려야 되냐 이런 어떤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마이크론이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샌디스크 7%, 웨스트디지털도 4% 올랐습니다.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 웨드부시 입장은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1Q, 1분기에 걸쳐서 2분기에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그렇다면 마이크론 올라가는데 왜 하이닉스 안 올라가냐? 그렇죠. 현재 그 마이크론의 PR은 이제 26년도 영업이익을 땡겼을 때 마이크론 PR이 이제 11배인데 하이닉스는 PR이 이제 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 똑같은 전제. 물론 이제 다르게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일본, 쪽이나. 대만이니까. 이 미국은 뭐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별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또 원유를 생산할 수 있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분석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 세계 유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가 여파가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마이크론이 5%까지 올랐는데 그보다 훨씬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왜 안 올라가느냐 이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은 거기 못지않아서 야 우리가 언제 외국인 눈치 보면서 1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냐 아마 이런 기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쟁에 따른 내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러게요. 예. 전쟁이 터졌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 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도 뭐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난리가 하고 예. 뭐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건 유가가 다시 $100 됐으니까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결국은 아까 같은 인식이 퍼지면서 그 하이닉스가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계속 이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진짜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네. 증권사들도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 뭐 아직은 뭐 초반이지만 중반 정도이지만 외국인이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사는 것 같아요. 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GTC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가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젠슨왕이 어떤 걸 발표할지는 뭐 그런 뭐 엔비디아의 기밀이니까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정하건대 베라 루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말에 하는 뉴스가 뭐냐면 베라 루빈이 또 요 몇 주 사이에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제 네네. 세팅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젠슨왕이 GTC에서 왜냐면 또 엔비디아를 또 많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차세대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다르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그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이제 구리 말고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느냐? 광으로 전송하자. 예,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면 또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에 대한 어떤 기판도 SK그룹이 좀 비교적 밀지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SK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 나쁠 건 없고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혹시라도 좀 더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던 것은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HBM4에 납품할 것 같은데 네. 결국 SK하이닉스가 납품을 삼성전자가 경쟁자가 진짜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SK하이닉스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젠슨왕이든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으로도 뭔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거는 네. 그 HBM4만 기준했을 때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마켓시어가 한 70%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을 갖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뭐 잊을만 하면은 뭐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라는 뉴스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탈락했다 그러면 웨드부시가 그렇게 목표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뭔가 우리만의 뭔가 뇌피셜을 너무 강하게 한다라는 생각인 거고 어쨌건 HBM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넘버원이었고 삼성전자 납품을 못할 때 마이크론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이제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마이크론이 갑자기 탈락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서 마이크론이 좀 가져가고 삼성전자도 가져가고 이런 그 마켓쉐어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젠슨왕이 이제 이번 GTC에서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최턴이도 바쁘잖아요. 뭐 그렇죠. 바쁜데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 간담회에서 5대 총수 간담회 불참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불참했던 이유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수의 CEO들도 그분들 세계적 인사인데 그분들 다 일정에 맞췄는데 그쵸.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뭐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분이 이번에 굳이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제 치맥 회동을 했었거든요. 젠슨왕이랑. 근데 이번에 또 가서 만났었는데 또 가는 거 보면. GTC에 간다는 것은 뭔가 양대 그룹, 양사 간에 뭔가 있을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TC도 이란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란 전쟁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접어들었으니까 GTC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포션으로 가져가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힌트도 저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예. 주주총회 시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주총회 하는데 우리가 SK하이닉스 주총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총은 언제나 중요하죠. 근데 올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자사주는 반드시 특정한 사안이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주총회 의결이 없는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되고 소각해야 되죠. 입법이 됐어요. 네네. 그걸 아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갖고 있는 게 이미 소각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중요한 모멘텀이 무엇이냐. ADR을 갖다가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네.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SK그룹이나 하이닉스에다가 취재를 해보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 내가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아니, 부인해버리면 바로 그걸 끝나버리니까 그쵸. 검토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식으로 취재해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저는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을 한다면 자사주를 분명히 매입을 할 것이다. 왜냐면 그렇죠. 주주들의 어떤 환원을 위해서도 자사를 충분히 매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방법 얘기 없으면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얼만큼 매입을 할 것인지도 주주총회에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ADR을 갖다가 상장할 텐데 ADR 상장을 반드시 이제 아직까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꼭 ADR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보통주로 이제 그 상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ADR이라는 게 작년 이제 11월부터 나와서 자사주를 갖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총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한 ADR을 갖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겠다라고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이번 주에 당면한 GTC만큼 다음 주에 25일이거든요. 25일에 있을 주총에서 다뤄질 사안이고 그것도 역시 하이닉스에 대해 중요한 그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GTC, 다음 주에는 주주총회 SK하이닉스를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까요? 다음 예.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 좀 해볼게요. 두 예.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주들에 대한 얘기도 이게 전쟁 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또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됐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석유를 끌어와서 화학 제품도 만들지만 또 전기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끌어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전이죠. 그래서 그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번에 가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전을 축소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유럽은 이제 녹색당으로 대변되는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 근원지기 때문에 물론 신재생 에너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전을 축소한 건 실수였다 분명히 말했던 건 중요한 거고 캐리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오바마 정부 시절에 국무부 장관이 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원전을 갖다 해야 된다. 원전을 해서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이란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되게 빅마우스고 영향이 있는 네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원전을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집권 여당도 더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